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단신으로 소식을 짧게 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축구 기자분들과 함께니까 한번 이 경기 살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경기야 항상 기자들이 예. 체크해야만 하는 경기죠. 국가를 대표한다는 느낌을 주는 대형 스포츠 스타의 등장은 뭐 항상 이런 일들이 있는데 팬들도 뭐 라이브로 즐겨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흥민 선수의 결과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저희들의 하나의 생활의 습관처럼 완전히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진짜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데 득점까지 기록을 했어요. 맞습니다. 전반 13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어제 경기에서 전반 13분 가레스 베일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얻는데요. 시즌 18호 골이자 올 시즌 31번째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시즌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죠. 지난 시즌에 세운 데 30개를 넘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세웠고요. 토트넘 손흥민의 활약 속에 볼프스베르거를 4대1로 이기면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펼쳐졌던 곳이 푸슈카시 아레나더라고요. 네, 헝가리가 과거 1950년대 마자르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의 주역이었죠. 이 페렌치 푸시카시라는 세계적인 걸출한 골잡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경기장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 또 손흥민 선수가 지난 12월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한 그 해 최고의 득점을 결정짓는 푸시카스상의 수상자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또 헝가리가 낳은 전설적인 골잡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경기장에서 또 수상을 자축하는 득점을 올려가지고 인연이 남다르다 싶었는데 토트넘이 이 멋진 상황에 좀 오점을 저지르고 왔어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태극기와 함께 헝가리 국기를 올린다는 것이 그만 헝가리에 인접한 불가리아 국기를 올려서 헝가리 국민들을 조금은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꽤 오랜 시간 수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됐겠죠. 네, 빠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받은 휴식 시간이 딱 4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2월 들어서 치른 경기가 총 6경기인데 이 중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난 11일이었죠. 에버턴과의 FA컵 경기 16강전에서는 120분을 소화를 하고 그다음 또 바로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 손흥민 선수가 거의 전 경기 선발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총 1983분을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 내 세 번째로 많은 경기인데 사실상 지금 해리케인도 계속해서 부상이었고 최근에 복귀를 하긴 했지만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행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요일에 경기 일정이 있어요. 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9시에 웨스트햄과의 또 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토트넘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 볼프스베르크전에서 대승을 거두기 전까지 공식전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었거든요. 1승 5패. 리그 성적은 어느새 거의 중위권 가까이로 지금 추락을 해버린 상황이고 무리뉴 감독이 볼프스베르거전이 끝난 뒤에 이제 이례적으로 손흥민에게 좀 부탁을 했다. 이 경기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출전을 양해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중요하고 어쨌든 토트넘은 이번 주말 있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이 흐름을 연승으로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가대표 유니폼 입은 손흥민 선수 모습은 3월에도 아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도대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계속 불안한 상황인데요. 사실 3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아시아 지역 예선이 코로나19로 6월 연기가 확정됐거든요. 아시아 축구 연맹이 이제 H조 협회 대표자들과 이제 화상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당초 이제 일정은 3월 25일에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30일 원정에서 스리랑카전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3월에 열리는 경기가 6월로 미뤄졌고요. 원래는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진행돼야 되는 방식이 조별로 한 곳에 모여서 잔여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9월에 이제 최종 예선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이때 시작을 하려면 6월에는 반드시 2차 예선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AFC도 그렇고 피파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 한 곳에 모일 경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생산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의 기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장소를 개최할 만한 곳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도 당초 계획은 지금 4월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지금 모집을 했는데 한 곳도 지금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AFC가 또 이 미룬 상태거든요. 지금 A 매치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전국입니다. 이게 뭐 경기력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장소가 만약 우리나라로 정해지면 편하긴 할 텐데 좀 위험한 측면도 있고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축구만 생각하면 홈 이점도 있고 또 K리그 진행도 용이해진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현재 코로나 추이를 보면은 일단 국민 정서상 외국에서 선수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약간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AFC와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개최할 수도 있다는 염두에는 좀 두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현재 AFC가 각 나라별로 이제 방역 수칙 정보를 수집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H조에서 아무도 개최할 수 없다면 또 아예 3중립국에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국가대표 자원이기도 한 백승호 선수 최근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희 2주 전에도 이제 유럽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승우 선수의 국내 이적설이 나왔었고 또 연달아서 백승호 선수가 전북과 이적 협상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주 사이에 좀 상당히 진전된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적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백승호 선수의 현 소속팀인 다름슈타트도 인정을 했고 소속팀 감독인 마르쿠스 안판 감독도 백승호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 주말 경기 결장을 공식적으로 알렸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초입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될 만한 게 5년 룰이었잖아요. 맞습니다. 5년 룰이라는 게 이제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성인 무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 프로 무대를 직행할 경우에 해외 팀과 프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최대 연봉을 3,600만 원을 먹는 규정을 그러니까 국내 이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그 프로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이 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문의를 했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스페인 축구협회에 확인을 했는데 이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백승호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애초부터 이게 왜 보도가 될 만한 일인지 모르겠다. 승호는 5년이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 전부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과될 거라고 봤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 협상을 바로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측에서도 어느 정도 밝힌 걸 보면 이적료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 같아요. 네, 전북도 시당초 합리적인 수준 금액의 이적료라고 하면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북이 국내에서 가장 금액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이죠. 예. 다른 팀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적료라고 하는 기준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 뭐 트랜스퍼 마케트라는 유명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적료 선수의 가치를 알려주는 대략적인 이적료를 정보를 알려주는 데인데 그곳에 이제 70만 유로 하나로 약 9억 4천만 원이 언급돼 있었어요. 하지만 뭐 보도 등에 따르면 다름슈타트는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억 4천만 원 정도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적료 협상에 대해서 속도가 굉장히 붙기 시작했고 조율을 하면서 전북도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상당히 금액을 내려가지고 10억 이하의 이적료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백승호 선수도 이 전북행에 꽤나 긍정적인가 봐요. 네, 저희가 2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K리그행에 백승호 선수 일찌감치 관심이 있었고요. 현재 왜냐하면 다름슈타트에서 경기도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른 구단도 아니고 전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도 굉장히 좀 전북행에 긍정적인 반응 보였고요. 백승호 측에서 이제 전북에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럽 복귀에 용이하게 바이아웃을 뭐 달아줄 수 있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 풀어주는 조항을 넣기를 원하는데 전북도 이 부분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K리그행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이 정도면 시간 문제인 거 아닌가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3자죠. 백승호 선수의 현 소속팀 다름슈타트 그리고 백승호 선수 영입을 원하는 전북현대 백승호 선수 3명 모두 보내주는 어떤 시그널이 순조롭게 이적 협상이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도 굉장히 진지하고요. 근데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뭐 KBS에서 단독 보도도 했는데 과거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 계약을 맺고 스페인으로 갈 당시에 이제 메탄중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유스 팀이었습니다. 메탄중 입학을 이제 추진하다가 당시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수원 삼성 측에서 백승호 선수에 대한 지원 등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 협상권
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도 이 문제 약간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우선 협상권 문제가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게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허. 다만 이제 백승호 선수 측에서 어쨌든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의적인 비판을 또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 을 네.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전북 이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이 백승호 선수 협상권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박지성 의원이 전북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일군 선수 영입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어드바이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현재 이제 백승호 영입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백승호 측과 직접 뭐 연락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서포팅을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예. 이외에도 현재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전북도 처음에 이제 어드바이저 선임을 할 때는 기대도 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열정에 상당히 좀 전북 구단도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팀, 1군 팀에 대한 배려, 선수들 개별 상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유수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유소년팀 훈련장 방문해서 실사도 하고 지도자들과의 의견 공유. 그리고 지금 전북이 이제 유스 시스템을 좀 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클럽하우스 를 유스 전담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 문제를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좀 크게 해결하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어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열성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리그 팀들 전지훈련도 이제 막바지일 텐데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훈 캠프에 그 외국인 선수들 다 합류하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예, 자가격리를 마치고 합류한 선수들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제 뒤늦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가격리 중인 상황들이라 대표적인 게 이제 포항의 타시치, 크베시치 같은 선수들은 3월 1일에 자가격리가 풀리거든요. 시즌 개막 뒤에 이제 팀에 합류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구단들이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예. 현재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입니다. 예. K리그도 다 국내에서 전지훈련 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를 다녀올 경우에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K리그 기존에도 국내 전지훈련을 선호하던 지도자 혹은 예산의 문제로 국내 전지훈련을 불가피하게 진행하던 구단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모두가 국내 전지훈련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색적인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연습 경기 진행도 사실은 많은 과정들을 더 거쳐야 됩니다. 뭐 방역 담당 정부 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건소나 이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선수들이 또 어쨌든 연습 경기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클럽 전지훈련 중에 숙소에서 식사를 할 때도 5인 이상 이제 집합 금지다 보니까 테이블당 4명씩만 앉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아마 취재를 다 하셨을 테니까 뭐 이 전지훈련 관련해서 재미있는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많이 갔다 왔는데 서우정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지금 훈련장, 숙소, 훈련장, 숙소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썩게 재밌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우정 기자도 딱히 뭐 없으신가요? 저는 재미난 얘기를 박찬준 기자인데 박찬준 기자가 그 이제 모팀 전지훈련 취재를 위해서 지방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선수 감독들과 거리를 두면서 인터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좀 경계 의식도 높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물론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번 동계 전지훈련까지는 저희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지훈련 막바지에도 이 이적
소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거 있었는지 짚고 갈까요? 일단 제주가 이번 주에 외국인 선수 3명의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켄자바에프, 그다음에 오스카 자와다, 제르소 이렇게 3명의 선수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고요. 서울 이랜드가 보카 주니어스 출신의 골잡이죠. 베네가스 선수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안산이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 아스나위를 공식 발표했고 영입을 공식 발표했고요. 성남도 외국인 공격수 부시 선수 영입 발표했고 인천은 조성환 감독과 1년 계약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안산이 인도네시아 국대 출신 영입했다는 게 좀 눈길이 많이 가네요. 네, K리그가 2020년부터 새롭게 신설한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이제 속해 있는 국적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은 현재의 3+1, 이런 이제 아시안 쿼터라고 해서 아시아 국적 선수거든요. AFC 소속이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한 명의 선수를 더 영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남아시안 쿼터를 쓰면은 총 5명의 외국인 선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안산이 추진을 했는데 때마침 인도네시아 현재 국가대표팀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 20세 이하 대표팀까지 총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또 대표적인 명장인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추천 의견 등을 받아서 안산이 보강하고자 했던 이제 측면 수비 자원 아스나위 선수를 영입하게 됐고요. 또 안산이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잖아요. 2,0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또 노동자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관중 유입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아스나위 선수가 이틀 전에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제주 전지훈련에 합류를 했는데 자가격리를 마치고 안산 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한 인도네시아 팬과 사진을 찍었는데 공교롭게 그 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서요. 다행히 아스나위 선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간의 또 자가격리를 추가로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시즌 팀 합류가 조금은 미뤄질 전망입니다. 참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뛰는 모습을 보진 못하셨겠지만 이 아스나위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잘 활약해 줄 수 있을까요? 신태용 감독은 일단 국가대표와 23세 대표팀에서 이 선수를 굉장히 애정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K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하는데 일단 동남아 출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몸싸움이나 사이즈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뭐 2부에서는 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길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찌엄은 안 된다. 예전에 인천이 야심차게 데려왔던 베트남 출신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처럼 안 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실력을 선수들한테 입증을 해라라고 연습 때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연습 때부터 안산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K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자가격리 해제되고 돌아와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즌 개막 코앞인데 더 나올 이적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박현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금 포항 2명의 외국인 선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제주도 지금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남아있는 1명의 외국인 선수 영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백승호 선수도 이제 전북과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발표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이제 이적 시장은 개막을 전후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막이 코앞이라고 느껴지는 게 개막 미디어데이 곧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22일, 23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22일에는 K리그 1이고요. 23일에는 K리그 2 미디어데이가 열립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도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방식 미디어데이는 좀 어떤 모습인가요? 네, 화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전체가 인사를 나눈 뒤에 이제 개막 라운드 6경기의 매치업에 따라서 2팀씩 등장을 해서 각 팀의 감독, 선수들이 올 시즌 각오와 개막전에 임하는 소감 등을 밝히고요. 일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질문지에 대한 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경기에 들어가서 뛰는 것도 재밌지만 미디어데이에서 서로 입담으로 대결 펼치는 것도 좀 볼만한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입담 대결이 항상 주목을 끄는데 사실 K리그에서 뭐 모든 프로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기대만큼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그 한국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저는 약간 기대를 거는 게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입담이 좋거든요. 사실 최강희 감독, 최용수 감독 이외에 뒤를 이을 만한 사실 입담이 출중한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심심했던 게 사실인데 김상식 감독이 이번에 좀 터트려 준다면 굉장히 재밌는 입담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됩니다.
선수 중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선수 중에서는 뭐 기성용 선수가 역시 네. 어때 뭐 긍정적인 의미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고 국가대표팀 주장 시절에도 할 말을 굉장히 잘하고 하는 선수였고 또 이청용 선수도 이번에 울산 현대 주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홍명보 감독과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청용 선수도 사실은 좀 차분하지만 할 말은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뭔가 그래도 엄청난 재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 해줄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 나온 멤버 중에는 뭐 홍정호 선수, 음. 뭐 이 정도 선수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네. 재미있는 질문, 어때 또 참가자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가령 뭐 상대팀 선수 중에 누구를 영입하고 싶냐, 아하. 혹은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된다면 누구와 또 다시 가르침을 받고 싶냐, 뭐 이런 질문하게 된다면은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도 온라인 참여하시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기자들은 이제 사전 질문지를 좀 보내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현재 프로축구 연맹이 받고 있고요. 저는 질문 하나 보냈습니다. 비공개인가요? 네, 비공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날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날 한번 어떤 재미있는 질문이 있을까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관중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폭발적 확진 증가세만 보이지 않는다면 2년 만에 유관중 개막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일 이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27일 개막을 앞둔 K리그 경기장에 관중 입장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2단계가 적용되면 가능하거든요. 1.5단계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때 상황을 두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한적으로 유관중 경기 해보긴 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노하우가 올 시즌 초반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입장권은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자석제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경기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동선 추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에 사전 예매를 통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지정 좌석에 앉아야 되고요. 음식물 섭취나 육성 응원, 비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금지됩니다. 역시. 그리고 원정팀 팬들 지역 간 이동을 막기 위해서 원정 응원 역시 금지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구단별 시즌권 정책에도 좀 변화를 줬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이제 무관중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애매했던 게 뭐냐면 미리 팬들이 구매했던 연간 회원권을 어떻게 환불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각 구단들이 아예 이번 기회는 좀 저평가된 시즌권 정책에 좀 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멤버십이나 혹은 티켓북 제도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앞서 얘기한 대로 너무 시즌권이 저평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받아들여 준다면 새로운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